안녕하세요, 니아입니다.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싱글 하우스에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아직 한국 갔다 온 시차 적응이 안 돼. 온 몸이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뭘 먹어도 자면서 먹는 것 같은 느낌? 그리고 멍멍하고요. 진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국을 가고 또 한국에서 여기를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낮과 밤이 바뀐 거에 대한 시차 적응하는 게 굉장히 몸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. 오늘 손님 중에 한 분이 하우스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싱글 하우스에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렌트로 살고 싶은데 하우스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첫 마디가 뭐라고 말했을까요? 아니라고. 캐나다에서는 아파트에 사셔야 된다고. 렌트를 해서 하우스에 살면서 하우스를 유지해 간다는 게 굉장히 일이 많아요. 아래 위층 층간소음 없이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하우스를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, 또 캐나다 하면 아파트가 아니라 마당도 있고 뭐 정원도 있고 큰 집에서 아래층 위층 뭐 지하 이렇게 캐나다 하우스를 생각하시고 오셔서, 하우스의 프로블럼이 뭐냐면 일단 계절마다 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. 그리고 제일 난방 시설이에요. 하우스는 난방비가 거의 다 따로거든요. 뭐 전기로 되는 집과 또 기름으로 되는 집이 있는데, 아파트는 전기세, 정말 내가 전기 제품을 플러그로 꽂아서 쓰는 전기값만 테넌트가 부담하면 되는데, 난방은 거의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. 난방이랑 뜨거운 물. 근데 하우스는 보통 개인 오너가 가지고 있는 걸 렌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는 난방비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. 그래서 난방비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렌트를 하시면 겨울에 난방비가 최소한 한 달에 50만 원, 여기 돈으로 500불이 나오거든요. 그러면 두 달이면 1000불. 이게 그냥 아주 노멀한 거예요. 그리고 또 뭐 요즘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나올 수 있고요. 근데 더 많이 나오면 그걸 아끼려고 히터를 많이 줄이게 되거든요. 그렇게 줄이게 되면 춥게 사셔야 돼요. 정말 이제 그때서부터 나는 지금 캐나다에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옵션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, 아파트가 있는데 굳이 아파트 살기를 포기하고 하우스를 산다, 이제 지금부터 얼마나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. 계절마다 해야 할 일이, 봄이 되면 민들레와의 전쟁이에요. 민들레를 뽑아줘야 돼요. 옆집은 깨끗한데 내 잔디밭에 노란 꽃이 막 펴 있으면 되게 게을러 보이거든요. 그리고 옆집한테 그 홀씨가 넘어가서 그 집에도 민들레가 자라게 될까봐 막 염려하고 그거 막 신경 써서 캐셔야 돼요. 뭐 포기해도 되지만 그래도 왠지 게으르다는 느낌. 근데 사실 저희도 싱글하우스인데 저희는 잔디밭이 아니라 민들레 밭으로 아예 바꿨어요. 너무 민들레가 많이 자라서. 근데 왜 이렇게 붙어있는 하우스들은 옆집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. 또 이제 날이 따뜻해져서 여름이 오면요, 2주에 한 번, 뭐 길면 한 달에 한 번은 잔디를 깎아줘야 돼요. 그러면 잔디를 깎으려면 잔디를 깎는 공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.
또 그런 공구도 장만하셔야 되고 또 밀어야 되고 뭐 좋은 주인을 만나면 주인이 밀어주기도 하더라고요. 근데 어쨌든 봄 되면 민들레, 여름 되면 잔디깎기, 가을 되면 낙엽 쓸어 모으기. 이건 정말 신경 써야 되는데 눈을 치워야 돼요. 내 집 앞에서 만약에 사람이 넘어져서 미끄러지면 그 집 주인이 보험 처리를 해줘야 돼요. 그러기도 하고 일단 내가 살기 불편하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고 내가 어디를 차를 뺄 수도 없고 내가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그렇다고 또 눈 치우는 사람을 불러서 눈을 치우면 건당 작년에는 싸면 50불 비싸면 뭐 7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길이마다 드라이브 웨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요. 근데 어쨌든 페이를 해야 되면 페이를 해야 되고 페이를 안 하고 본인이 하겠다 그러면 본인이 하다가 우울증 걸리셨다는 분들 저는 손님이 정말 하우스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다. 또 아파트는 애들이 많아서 렌트 구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우스로 갔는데 하우스는 너무 춥고 눈 치우는데 너무 힘들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하우스에 사는 로망이 있어서 자꾸 하우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. 제가 생각해도 저도 저희 아들 어렸을 때 굳이 한국에서 제 아파트 두고 전원주택 가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잖아요. 그래서 그래 알겠다 무슨 마음인지 알겠다. 근데 캐나다는 진짜 춥잖아요. 아무리 헬리팩스는 요즘 눈도 안 오고 좋다고 하겠지만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난로 앞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뭐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하우스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이런 나무가 있다면 나무 난로가 있다면 뭐 불멍도 하고 따뜻하게 온기를 즐기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아파트에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 남편 자니가 워낙 이런 거 하는 걸 좋아해서 여름 내내 나무 모아다가 도끼질해서 나무 쌓아놓고 또 바깥 가라지도 하우스에 살면 왠지 안 보이는 공간이라고 계속 뭘 쌓아놓게 되니까 금방 진짜 가라지가 쓰레기장이 돼요. 그 쓰레기통이 되죠. 그러면 자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가라지를 정리를 하더라고요. 정리를 해야지 하고 정리를 하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왜 우리 주방처럼 치운 것 같은데 엉망진창 되는 것처럼 특히 가라지도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치워주는 사람 없으면 금방 쓰레기통 되고요. 또 집이 하우스는 아파트보다는 공간이 많잖아요. 근데 이 공간에 굳이 없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자꾸 늘어나요. 그래서 그 공간을 메꾸게 되니까 살림이 점점 많아져요. 거기다가 지하 있죠, 2층, 1층 있죠, 2층 있죠. 이러니까 그 공간마다 굳이 이런 게 다 지금 필요한가?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꾸 채워지는데 그 채워지는 게 다 결국에는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.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나가야 되는 유틸리티가 많아진다. 그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다. 처음 캐나다를 접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는 아파트에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. 저희가 처음에 와서 저희도 아파트에 살았는데 제가 반팔 입고 저희 한국에 있는 엄마랑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거기는 여름이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. 캐나다를 와본 적이 없으셔서. 그래서 아니야 엄마 여기도 똑같이 한국이랑 겨울인데 추워 그렇게 말을 했더니 너 근데 왜 반팔 입고 있냐고. 근데 엄마 집이 너무 따뜻해. 그래서 반팔 입고 그냥 살아도 상관없네 라고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. 그리고 엄마가 못 믿을까봐 눈 오는 바깥 풍경을 보여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. 그런 것처럼 아파트는 너무너무
코지하고 너무너무 따뜻해요. 겨울에 눈이 오면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눈을 쓸어 내리면서 차를 타지 않아도 되고, 차에 딱 올라갔을 때 이미 차가 막 그렇게 얼어있지 않으니까 굳이 미리 예열을 해 놓지 않아도 되고, 근데 하우스에 살면 미리 예열도 해 놓아야 되고, 뭐 차 가라지가 아주 크지 않은 이상은 차가 다 들어갈 수 없어서, 저희 같은 경우도 겨울에 가라지는 그냥 딴 용도로 쓰고 바깥에다 그냥 놔두거든요. 눈 오면 유리창에 눈도 긁어야 되고 차도 엄청 춥고 처음에 타려면. 글쎄요, 저의 생각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캐나다는 렌트를 하시려면 저는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추천드려요. 근데 이것저것 다 빼고 일단은 하우스에 살면 정말 정말 힘을 써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. 다시 한번 신중히 고려하셔서 하우스에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. 뭐 그렇다고 굳이 그래도 원한다. 그러면 뭐 굳이 제가 안 돼요라고 말할 수는 없죠. 취향대로 사시는 거니까. 그렇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다시 또 찍었어요. 감사합니다.